오늘은 단 하나의 주식을 사야 한다면 이것을 사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성세영 님은요, 2001년 20살에 창업을 했다가 한계를 느끼고 주식 투자로 방향을 선회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부자와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세 번째 방법으로 방향을 선회하신 겁니다. 주식을 통해 창업하고 싶은 분야에 투자를 했고 2007년에는 교보증권에 입사해서 현재 여의도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투자 상담을 하셨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매도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거, 부자로 되는 것에 있어서 인내심이라는 요소가 또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도 얘기했죠. 주식 투자에 있어 돈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로 간다. 이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주식의 수익은 종목 선택이 아니라 보유 기간에 있다는 것을요. 이후로 평생토록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고 지수 상위에 투자하는 S&P 500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20여 년간 투자를 해왔고요.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함으로써 종목 선정을 하는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월마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기만 하면 S&P 500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투자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지금의 주식도 팔 생각이 없어요. 대대손손 증여할 계획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심만 발휘한다면 끊임없이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주식의 수익은 보유기간에서 나온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최대한 오래도록 투자를 유지했으면 한다. 자본가의 길은 그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죠. 거치식이 아닙니다. 월 정액으로 소액이더라도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보유 기간만 길게 가져가면은 누구나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 링크를 이 화면 우측 상단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인상 깊었던 점은 하나하나의 챕터마다 개미와 자본가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등장인물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투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시거든요. 이런 흐름이 굉장히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핵심을 찌르고 있으시더라고요. 촌철살인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와 자본가의 차이를 이렇게 책의 서문에서 표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개미인지 자본가인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개미의 요소가 많다면 이제 자본가의 요소를 갖추도록 이제 개선해야겠죠. 자, 개미와 자본가의 차이,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자, 항목. 수익을 두었을 때 개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자 정보와 종목 선택이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 자본가는 주식 수익은 곧 보유기간,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 게 수익 증대의 지름길이다. 여러분들 어느 사고방식에 가까우신가요? 자, 가격이라는 항목을 두었을 때는 개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본가는 주가가 싼지 비싼지 알 수 없다. 복리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바로 투자를 해야 한다. 매도에 있어서는 개미는 매수하자마자 언제 팔까를 고민하고 자본가는 매도하지 않고 대대손손 증여 방법을 연구한다. 변동성이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개미는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산다. 자본가는 예측이 어려우니 항상 투자한다.
타이밍에 있어서는 개미는 주식을 싸게 사려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 자본가는 50년 동안 계속 매수할 것이므로 오늘 산다. 50년을 바라보는 게 자본가의 마인드입니다. 대출의 부분에 있어서는 개미는 B2, 영끌에서 한 번에 투자하고요. 한 방에. 자본가는 여유 자금으로 장기간 투자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개미는 일확천금을 노리고요. 자본가는 천천히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있어서 개미는 돈이 부족하니 장수는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자본가는 장기로 투자할수록 수익이 증대되고 장수는 삶의 축복, 복리의 혜택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개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니 하지 마라. 자본가는 주식은 절대 팔지 말고 대대손손 증여해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렇게 개미와 자본가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저자님께서 하셨는데 어느 쪽에 더 많이 체크가 되시나요? 개미에 가까우신가요? 자본가에 가까우신가요? 만약 지금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자본가 항목에 많이 해당하신다면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분명 큰 자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투자를 지속해 오면서 자신의 투자 자산을 살펴보니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한 S&P 500 연금펀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계좌 중에서.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 여기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계좌들의 결과들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투자의 수익은 매매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달려있다라는 거. 장기로 보유할수록 주식 상승과 배당이 복리의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20년의 투자 세월 동안 뼈저리게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루라도 먼저 사고 하루라도 늦게 팔아라. 이 말이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아예 팔지 말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증여하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만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실질 임금 상승률. 미국의 경우인데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이 시간이 갈수록 불필요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관련 기계 개발자들의 임금은 오릅니다. 오늘날에는 AI 개발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비숙련, 반복적인 그런 일자리의 임금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인지하고 있는 각국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숙련 일자리의 임금을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만큼 AI 자동화 연구를 더 가속화한다라는 거죠. 이 자동화로 인해 수익이 급증한 기업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내야 하는 배당을 주는 대신에 자사주를 소각해서 또 기업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가계의 소득 수준의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저임금 상승도 잘 안 되고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으니 소비가 침체되겠죠? 소비가 침체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가계에 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소비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강구하냐? 인위적으로 돈을 풀게 됩니다. M2 통화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풀었는데 무엇이 또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의 호전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주가나 부동산 이러한 것들이 급등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죠. 풀린 돈으로 자산을 사다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 이런 것들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미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이 M2라는 거, 이 M2 통화지표라는 거는 광의통화라고 하잖아요. 이 M2가 증가하면 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나요. 이 M2 증가량과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시차는 있지만 일정한 그런 시차를 두고 연동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더 큰 문제로 무엇이 발생하느냐? 임금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오르지 않는다고 했죠? 돈을 풀었으니까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른다. 중산층 이하의 삶은 더 곰핍해진다라는 거죠. 반면에 돈이 풀리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의 경우는, 그죠?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고 주가 또한 빠르게 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기업들에 또 돈이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양극화도 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자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을 하루라도 빨리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도 보면은 비숙련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미국 주가지수인 S&P 500은 크게 올랐거든요. 2250에서 4500까지 100% 올랐고, 우리나라 주가지수인 코스피도 1500에서 3000까지 거의 100% 올랐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기업 주식, 그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거치식이 아니라 적립식 투자로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미연준 자료의 순자산의 주식 비중을 살펴본 거거든요. 상위 1%의 사람들은 주식을 자산의 51.8%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위 50%는 주식을 1%도 아니에요. 0.7%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삶에서 뭐에 의존을 하느냐? 임금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산층 이하가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세익 전무님의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보면은 가난한 근로자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글로벌 독과점 기술혁신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되어서 그 이익의 과실을 나눠 갖는 거. 그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자, 미국의 경우는 이걸 법으로 강제를 해서 그나마 조금 낫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401k 퇴직연금 시스템이죠. 이게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가난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 401k 퇴직연금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도화했거든요. 2009년부터는 이 기계 자동화가 사회적으로 더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걸 알아차린 오바마 정부가 아예 이제는 자동으로 401k에 가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근로자들은 법으로 강제가 되어 월급의 10%를 자동적으로 S&P 500 그 안에 속하는 우량 기업에 투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65세에 은퇴할 때쯤이면, 그것이 20년, 30년 동안 복리로 굴러갔으니 은퇴할 때쯤이면 이제 한 1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401k 이 시스템으로 그냥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미국의 401k처럼 뭔가 자동으로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해서 10억 자본가가 되어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강제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가계적으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깨우쳐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주식을 사야 한다면 이것을 사라. 바로 S&P 50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적립식 투자를 하라.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 늘어나는 M2 통화량 그래프 보셨죠? 정체된 실질 근로소득 보셨죠? 꾸준히 상승하는 글로벌 독과점 기술기업의 위력을 보셨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 올바른 주식 투자의 방법에 있다라는 거죠. 단연간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이 책,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 시간 되시면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가 65세 그즈음 은퇴를 하실 때 미국의 401k에 가입한 퇴직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꼭 백만장자가 되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웅달책방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